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5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12,300포인트 이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굉장히 차트 모양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 차트상 아주 좋은 모양이 나왔죠. 어제 음봉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4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전과는 다르게 선물도 3,5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에서 3천억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조금 이전과는 달라 보이고요. 이제는 2420포인트 이 작은 박스권이 머지않았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는 2540포인트 이 자리를 또 박스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이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죠.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죠. 조코바에 대한 긴급 승인이 결정이 유보됐다라는 그런 간밤에 뉴스가 떴습니다. 일동제약이 어제 일본에서 이 승인 결과가 난다라는 건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었죠. 이걸 모르고 일동제약을 어제 종가 분할을 했다면 조금 이렇게 부지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오늘 하한가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승인이 나는 걸 생각을 하고 종가 분할을 했다면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 한 20% 이상 갭 상승해서 수익이 났겠죠. 자, 일동제약이 이전에 4월 13일이었죠. 이 코로나 치료제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사한가를 맞은 적이 있죠. 회사에서 그에 대한 해명성 이야기를 띄워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후 약방론 같은 이야기지만 어제 승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종가 분할을 하신 분들은 이걸 조금 참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나간 이야기고요.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지만 점한가는 아니죠. 그 하한가가 잠시 한번 이렇게 아침에 풀렸다가 하한가를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한가 가격이 26,200원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하한가의 시작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만약에 하한가의 시작이 오늘처럼 이렇게 하한가의 시작이 된다면 하한가에 핫다라고 하죠. 들어갈 용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 이내의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5% 이하의 가격, 15%에서 20% 정도의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한다면 한번 이렇게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동제약이 승인이 거절된 게 아니죠. 승인에 대한 것들이 일단 보류고요. 자, 오늘 일동제약 사장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사용 승인 추진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내의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마이너스 7, 8%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장 시작하자마자 한번 이렇게 쭉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이 한 5% 정도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또 일동제약을 거래를 하실 분들은 이 프로그램 창을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가 한 4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가격이 10% 이하의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저점 대비 10%는 충분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동제약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숭이 투창과 관련해서 WHO에서 21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일 새벽쯤 될 겁니다. WHO에서 보건 비상사태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자, 만약에 내일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원숭이 투창 관련주들은 또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 매매를 할 때 내가 종가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내일 얘네들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코바이오를 종가 분할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WHO에서 제 생각에는 비상사태를 아마 선포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를 종가 분할했다가 시간의 가격이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반절은 시간의 가격에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반절은 지금 종가 분할 중입니다. 이건 역시 내일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이거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5% 6% 손실 보고 그냥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바이오주들 가운데 추세가 죽지 않고 굉장히 강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박셀바이오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상한가를 갔던 대한과학인데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날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좀처럼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지가 않죠.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상승해 줄 때 얘는 간암치료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죠. 만약에 얘네가 약한 애들 같으면 신풍제약처럼 오늘 이렇게 긴 음봉을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는 고점을 이렇게 지켜 주었다라는 거죠. 콜드체인 관련주죠. 이 대한과학 이런 애들은 내일도 이런 저점이죠. 1,500원 600원 이런 자리에 오면 충분히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요.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이나 비덴트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워낙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어제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렸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는 거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을 860억 원어치나 이렇게 터뜨렸고요. 이런 애들도 이렇게 내일 모레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지켜준다면 충분히 한번 이렇게 종가 분할이 또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 6월달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2차 상승을 노리고 종가 분할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갔던 대성창투 이런 애들도 이렇게 고점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점이 전일 종가 대비 3% 하락한 가격을 저점을 만들고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애들은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종가 분할이 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이런 오늘 저점 이 자리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보고 눌림목 매매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거래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